안녕하세요. 하나서비스 최 부장입니다. 저희는 고추 건조기를 판매하고 AS하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지금 고추 건조기를 이제 7월 달, 8월 달 돼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고추 건조기를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입하실 때 뭐 요령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실 수 있는지를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두 다 뭐 맞고 또 그게 뭐 확실하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물론 건조기에 대해서는 건조기 만드신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사용하시는 농민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농민분들은 그냥 말리고 이런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 건조기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성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조기를 구입하실 때 어떻게 해서 어떤 걸 꼼꼼히 따져서 구입하시는 게 좀 더 알뜰하게 살 수 있는지,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조기 구입하는 시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건조기 구입을 보면은 대부분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다 닥쳐서들 많이 하시죠. 이 건조기 이게 한 보통 7, 8월 달에 좀 거의 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닥쳐가지고 막 구입을 하시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봄이나 이른 봄이나 늦어도 한 5, 6월 달에는 구입하시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바쁠 때 7, 8월에 임박해서 구입하시려고 그러면 가격도 올라갑니다. 가격도 비싸고, 또 아주 바쁜 시기에는 배송비나 설치비 같은 것도 다 따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같은 것도 다 여름에 쓰는 에어컨도 겨울에 장만해서 다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또 건조기를 이제 구입하실 때 건조 방식을 좀 보셔야 돼요. 건조 방식. 건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건조기가 무슨 냉동 건조기도 있고요. 무슨 자외선인가? 적외선 뭐 건조기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이런 뭐 열풍 건조 방식이 있는데, 고추 건조기는 대부분이 다 열풍 건조입니다.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안에 있는 그 고추를 온도를 높여서 수분을 이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수분을 배출시키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안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빨아내고 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고, 이런 열풍 건조 방식이 고추 건조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가끔 뭐 제가 AS 다니다 보면은 다른 방식의 건조기들도 종종 보거든요. 근데 고추 건조기는 거의 다 그 열풍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조회사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건조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몇십 개 회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건조기가 이 건조기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유통하시는 그런 그 회사들, 업체들이 있어요. 보면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뭐 농기계, 정미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수보다는 판매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큰 대형 제조 회사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OEM이라 그러죠.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해서 그 주문을 넣는 거예요. 자기 자체 브랜드로. 그러니까 회사 한 군데서, 큰 회사, 그 제조 회사 한 군데서 작게는 한 두세 군데, 많게는 한 다섯, 여섯 개 뭐 이렇게 그 다 각자 같은 제품인데 다른 이름으로 해서 판매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자체 브랜드로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유통하고 뭐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제조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자기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광주에 있는 회사하고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두 군데다가 이제 저희도 의뢰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이 제조회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조회사를 통해서 OEM으로 해서 물건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 물건을 받아서 판매, 유통 다 하고 AS까지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판매를 한 다음에 이제 AS 건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본사 그 제조회사에다가 넘기거나 의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조회사에서 판매를 전문으로 해서 그 OEM 받아서 만드는 걸 갖다가 그분들이 판매한 거를 이 회사에서 AS까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판매한 업체에서 AS까지 담당을 해서 책임을 지어 뭐 5년이고 뭐 10년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배습장치나 이 배습장치 그 작동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배습장치가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마이콘 방식이라 그래요. 컨트롤러에서 전 자동으로 배습장치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그런 업체들 거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배습창을 갖다가 조금 뭐 열었다 닫았다, 문을 그 배습하는 그 구멍이라 그럴까요? 그걸 더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그 크기별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장치,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배습 장치에 따라서 나중에 구입하셔가지고 가격이 좀 싸니까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그 배습 장치가 수동으로 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럴까요?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 고추해서 그 채반에다 해서 고추를 건조하려고 기계에다 넣어놓고 6시간 알람 맞췄다가 뭐 아니면 7시간 맞췄다가 가서 또 그걸 문을 그 배습창을 열어주고 습기를 빼고, 그러고 뭐 밤 뭐 몇 시간 있다가 또 닫고, 이거 조절하는 게 그 말로는 그런데 어려워요. 그게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도 전자동 원터치 뭐 고추 전용으로 한번 누르면은 배습 창까지 다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전자동 방식이 가격은 조금 비싸도 그게 훨씬 편리하고 좋죠. 이 수동으로 된 그 배습창을 열고 닫고 하는 거는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배습 그 창을 열어놔요. 그리고 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동을, 그러니까 뭐 보통 한 뭐 40시간이면 말을 걸 갖다가 한 60이나 70시간으로 설정해서 하는, 그것도 방법인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그 방법들을 알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건조하지는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주말 농장 쓰시는 분들 있죠. 주말 농장 와가지고 금요일 날 와서 금토일 3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오셔가지고 그 농사진 거, 농사도 지시고 고추도 건조해야 될 텐데, 뭐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건조기 넣어놓고 아니면 비닐 하우스에다 건조기를 설치를 해놓고 고추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뭐 거기서 한 이틀 있으면서 이걸 작동시킬 때는 괜찮은데, 또 이제 각 직장이나 어디 지금 사시는 곳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요 일요일 날 올라가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를 어떻게 뭐 작동을 옆집에다가 뭐 배습을 조금 한 뭐 내일 아침에 한번 열어달라 뭐 닫아달라 이거 부탁하기가 그렇잖아요. 부탁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배습 장치 작동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해놓고 온도를 좀 낮게 설정하고 배습을 갖다가 한 우리가 간 다음에 몇 시간 뭐 7시간 6시간 있다가 자동으로 배습되게 이렇게 가동시켜 놓고 갔다 오면은,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한다든가 하면은 뭐 일요일 날 넣어놓고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쯤 온도를 좀 낮춰서 건조가 다 완성되게끔 하면은
뭐 하루 이틀 있다가 거기 농막에 가서 건조기 이제 복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동 방식이 수동이냐 자동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가격이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건조기 자체가 그 채반수나 안에 그 구성품이나 또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같은 레벨, 같은 그 동급, 그러니까 사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같은 뭐 모다나 구성품을 써가지고 어떻게 가격 차이가 몇십만 원 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이 비싸게 받는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가격은 정직합니다. 안에 구성품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배습 장치, 자동이냐 뭐 수동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죠. 같은 레벨에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같은 동급 기종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있고 13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급에 해당하는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그리고 130만 원은 어떤 퀄리티라든가 거기에 맞는 구성품을 갖췄기 때문에 130만 원을 받는데, 가격을 업체나 이 유통회사들이 무조건 가격을 낮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아요. 뭐 저도 그렇고 다 뭐 가격을 낮게 해서 뭐 저렴하게 해서 할인해서 판매한다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마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물건 자체가 아주 싸요. 물건 자체가 싼데 내가 마진을 많이 남기려면 비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 시중에 온라인이고 어디 보면은 대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이렇게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을 좀 싸게 해서 판매를 하려면은 거기에다가 내 적절한 내 유통 마진을 내가 보려면은 물건 자체의 어떤 그 구성이나 물건의 그 퀄리티가 좀 떨어져야 되죠. 떨어져야지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할 수 있는데, 물건은 굉장히 고급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래이래해서 물건이 좋습니다 해도 소비자들은 일단 가격이 비싸면은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는 건데 무조건 가격만 보고 저건 왜 그 같은 건조기인데 여기 뭐 어디 거보다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고, 물론 같은 구성품에서 같은 그 제품 사양에 의해서는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저렴한 제품들은 저렴한 만큼의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조금 가격이 조금 세다 그럴까요? 그런 회사들 거는 그만큼 내부 구성이나 제품 재질이 그만큼 좀 높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